안녕하세요. 오늘 9월 21일 오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합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23일날 토요일에 저희들이 유튜브 IM머니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의, 기초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만 진행하던 강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한번 일단 문호를 좀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차트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책에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만 들어도 실제 매매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차트 얘기를 진행하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밑에 보면 정보란 있죠? 정보란에 가셔서 저희들 텔레그램과 카카오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이 내용들 신청을 하시면 교재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보시면 영상만 보겠지만 카카오 대화방에 오셔서 여기 참여 신청을 하시면 교재까지 제공합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하시면 손해보실 거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하실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나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IM머니 시황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매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어제 새벽에 FOMC 금리 발표가 나오고 시장은 조금 출렁임이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는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은 상태고, 어제 달러 인덱스에서는 발표 전에 하방적으로 모양새를 잡았다가 발표 이후에 다시 되돌림 상승이 나왔다는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저희들 실시간 어제 저녁에 했던 실시간 오후 시황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체크를 했던 부분이죠. 일단은 전일 종가 104.790으로 마감을 했고요. 차트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살피도록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움직임에서 큰 움직임은 나오진 않았다. 이 내용으로 정리하고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요. 자, 오늘 오전 시황의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저녁에 나왔던 금리 부분에서 결국 금리 부분은 일단 동결이 되었습니다. 금리는 동결로 나왔는데, 이후 했던 기자회견에서 멘트를 할 때 나왔던 내용들 때문에 시장 장 전체가 좀 출렁이었어요. 큰 틀은 여러 내용들 나왔죠. 일단은 금리는 동결, 지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한 거, 경기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좀 탄탄하게 확장이 되고 있다. 침체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 하고, 점도표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점도표에서 일단 내년 쪽에 금리 부분들을 조금 더 높여 있는 부분, 혹은 그 장기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더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이 좀 출렁임이 나왔습니다. 출렁이 남았고, 어제 내용에서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는 장기 중립금리의 전망치에 대한 내용들 나올 때 이 부분이 좀 기준 금리 자체가 중립금리보다 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거의 좀 크게 출렁이었어요. 역시 기자회견할 때 파월의 기자회견에 답변할 때 시장이 좀 많이 출렁입니다. 지표 자체는 드러난 결과 자체는 동일한데 그걸 유지하기 위한 속내를 얘기를 할 때 시장이 많이 출렁했죠. 그래서 내년에도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인지하면서 시장이 달러 인덱스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국채도 상승을 하고, 증시는 좀 조정을 받고, 이런 부분이었었습니다. 어제 움직임에서 사실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그냥 요지부동 이 정도의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들에 관련돼 있는 기사들을 보면 여기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관련돼 있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나스닥이나 S&P 500에서는 조정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미 지지 라인이 깨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관점을 이미 언급을 드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 여부를 보고 우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같이 점검한다는 관점으로 항상 차트를 살피시면 돼요. 일단 매파적 의견 이런 부분들 의견 때문에 시장 전체가 출렁였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사가 보면 매파적 동결, 참 이름은 잘 짓죠. 매파적 동결이라는 내용이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후에도 일단 이게 유가 관련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를 계속 자극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리스크에 좀 대비해서 언급한 요소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역시 분석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이런 해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가 금리 인상 시사, 올해 11월 달, 10월 말 11월 달에 있는 FOMC 금리 회의 때 다시 한 번 더 금리 정도를 조금 더 올릴 개연성을 가지고 본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불안감을 더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요거는 이제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시사 하는 부분들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했다. 점도표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 하고 이후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내용들이죠.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기를 바라는 기사들이 줄을 이룹니다. 줄을 이루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나는 움직임에 큰 폭의 변동성이 아니라면은 너무 불안하게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유가에 대한 전망이 상향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배럴당 100달러를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 요소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80달러에서의 지지가 이루어지면 100달러를 돌파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달러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핀다. 이게 기술적 분석적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기간이 좀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정책적 요소와 기사들을 보는 재미가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이 어저께 나왔던 영국의 소비자 물가 부분들이 일단은 상승세를 둔화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측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과 지금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기사가 있습니다. 미 채권화 내년에 경기 침체와 달러 약세 동시에 온다는 기사가 있죠. 달러 약세라는 내용은 저희들 기술적 분석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경기 침체와 달러 약세 에 대한 내용들 언급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밑바탕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일단 경기 침체보다는 사실 호황에 가까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신용경색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경색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금이 줄어들고 있고 대출과 일반 개인들의 대출과 그리고 소비,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하고 있고 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출 연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로 인해서 사실은 소비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바탕에 있는 이런 금융적인 내용들, 신용경색이라는 요소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은행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들이 생기죠.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반기에 은행에 대한 중소은행들에 대한 조정, 재무부와 연준에서 진행이 된 측면들이 있지만 그때도 금융은행들의 펀더멘탈은 좀 강하다 이런 내용들로 넘어갔죠.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거다. 이후에 경기가 좀 흔들리는 내용이 있든가 아니면은 그래서 전부 다 MMF 어제 기사에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머니마켓 펀드의 자금이 예금에서 인출돼서 일단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많은 자금들이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들도 얘기 드렸고요. 돈의 흐름들이 뭔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현금화시키고 축적화시키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어제 저희들이 체크했던 기사들이고요. 이 내용은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 미 재무부 옐런 장관의 연착륙을 언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제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도 그 내용이 나왔어요. 연착륙을 기본 기조로 하냐고 하니까 파월 의장은 연착륙 자체를 기본 기조로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막 흔들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가능하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던 부분인 거지만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분석들을 하는 대형 투자사들에서는 일단은 뭔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거죠. 데이터에서도 그래 보이고, 신용경색이라는 요소가 그냥 결국에는 신용경색이라는 요소는 유동성의 공급이라는 요소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아직 변화의 요소가 없으니까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이리 본다고 이게 뭐 금방 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누적된 결과치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차트적으로도 당연히 흔적이 남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돈의 움직임이 결국엔 차트에 남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전에 그러면 유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나스닥 먼저 보게 되면 S&P 500에서 어제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전날에 52평을 하방 이탈을 할 때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되돌림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하락만 할 것 같진 않다. 일단 지지 라인들에 대한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인 모습이니까 오늘 내일 정도에서 지지 라인을 확보하는지를 나스닥과 S&P 둘 모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여기 4418.25 여기는 나스닥은 15131 15,131포인트 정도에서 현재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이후에 다시 재차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여기는 여기 표시가 4,398.5 포인트죠.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여부를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지금 현재 근데 거기에 근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근처에 와 있으니까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여기 정도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유가를 보면 어제 유가에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들, 어제 원유 재고 11시 반에 났던 원유 재고에 대한 그 지표 발표 이후에 약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이렇게 하락의 움직임이 전개됐어요. 전개되면서 일단은 그렇지만 그 일봉 차트 기준으로 치면 92평에 지지를 받은 모습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92평 아래에 있죠. 92평 아래에서 종가가 확정되는지 봐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렌트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평선 상으로 92평 아래로 내려오는 시점, 여기는 지금 90달러가 어저께 저녁부터 밤부터 깨졌거든요. 90달러 깨졌어요. 여기는 아직 9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80달러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염두에 계속 두고 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인 거고 여기에 대한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다 정도로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부터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몇 달 전부터 상반기죠. 해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 계좌에 있는 내용들을 신고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통계가 나온 듯합니다. 여기 보니까 연령대별로 30대가 많고 20대 이하도 14.7%를 차지한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개인이 10조 4천억을 가지고 있고 법인이 120조 정도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만을 따지면 그렇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가상자산 신고 금액이 30대가 123억. 이거는 좀 뭔가 이렇게 1인당으로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30대가 가지고 있는 돈이 123억 정도는 자산 운용을 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돈이 많구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네요. 이런 부분들이 해외 가상자산이니까 그 해외 가상자산에다가 USDT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다른 암호화폐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게 이제 국내 거래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 혹은 해외 이렇게 지갑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런 데이터를 확보해서는 결국에는 정부 당국에서 정책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겠죠. 뭐 법안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자, 이런 뉴스가 나왔다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이 게리 겐슬러 얘기입니다. 예,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뭐 인터뷰한 것 같아요. 법원이 빨리 뭔가를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뭐 얘기했다는데, 뭐 이 말 한마디 달랑 적어져 있는데 기사는 일단은 이 내용만으로는 뭘 얘기한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게리 겐슬러가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견제를 받고 있는, 견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법원에 고소 고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SEC 측에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업무 과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서 법원에서 자기 편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이 자, 그 다음 기사로도 사실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미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곧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공약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년 미 대선에 결국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이슈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미국의 투자자들, 미국의 투자자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암호화폐 관련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지속됐던 거와 동일한 흐름일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준의 CBDC 발행 제한법, 미 하원의 금융위원회를 통과했다. 공화당 쪽에 대한 부분인데 민주당은 CBDC 발행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화당에서 발의한 연방준비은행 연준에서 CBDC 발행 제한법에서 보면 연준은 개인에게 CBDC를 직접 발행해서 그들을 감시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 연준이 개인에게 CBDC를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개인을 통해 간접 발행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민주당 측은 이런 부분들이 미 달러의 패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발행을 좀 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이 사실은 전체 이런 흐름들이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하고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최근에 페이팔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거침없이 진행되는 기사가 있거든요. 이전에 페이스북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들하고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때는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페이팔 때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얘들도 지금 결국에는 커뮤니티, 소셜 결제 플랫폼 이런 데하고 결국에는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은 페이스북 때도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스탠스가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있지 않겠는가 정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모론 이런 거 아니고요. 뭐 그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 뭐 데리비트하고 바이낸스에서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숏 스키즈 공매도 부분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포지션 비율 중이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에 BTC 가격은 약 4% 상승했다. 이런 시장의 방향에서 역방향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이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동매도니까 이걸 청산한 과정이 매수로 이어지거든요. 이 매수가 이어지는 게 시장가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에는 매수세의 에너지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다. 터트리면서 가는 거죠. 숏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요거는 사실 조금 다루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이거는 물 밑에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기사 자체는 심플합니다. 레이어 제로 체인링크에서 구글 클라우드로 오라클을 대체했다. 보안 문제 탓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사실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더 깊은 내용, 그리고 조금 더 오래된 내용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웹3라고 하는 키워드, 웹3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소가 나오고 났을 때 결국에는 이 웹3의 핵심은 개인의 컨텐츠를 누가 컨트롤할 거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의 서비스라고 하는 모든 컨텐츠의
개인화시키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컨트롤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사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부분들,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곳,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내 데이터가 다 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물밑에서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기사 얘기하면서 이 내용까지 얘기하긴 그렇고,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물밑의 움직임을 하나로 보여주는 기사다 정도로만 체크하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슈나 아니면은 이슈 분석에서 한번 더 다뤄보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즈니스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훨씬 큰 내용이에요. 기존의 빅테크, IT 기업들이 웹3 시대 때 다가오는 웹3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어떠한 생존 전략을 취하고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스케일이 큽니다. 이거는 무슨 뇌피셜 이런 게 아니에요. 뇌피셜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그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 아서헤이즈가 중국 자본 유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기사를 트위터에 올렸네요. 중국 자본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비트코인으로 오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 부분에 대한 자본 이탈에 대한 내용 기사는 어제 한번 달았죠. 그리고 그제도 중국 관련 내용들에서 자본들의 국제 금융 자본들을 포함해서 자본들의 이탈들이 많이 벌어졌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비트코인으로 그 자금들이 이동을 해서 좀 들어와라 라고 하는 내용의 자신의 생각과 뭐 그런 생각들을 펼치는데 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의 꼭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다음에 계속 이런 류의 언급이 될 때 더 중요하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달러 인덱스하고 비트코인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는 다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사실 앞에 양봉의 종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오늘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봉으로 넘어가면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일단 여기 구입형 안에서 아래에서 종가를 마감하고는 움직였던 이 내용이 오늘 아침에 지금 갭 상승으로 상승의 움직임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세가 한번 꺾일 거로 봤던 움직임이 다시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게 이제 52평이 202평을 골든 크로스하는 여기의 움직임하고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정도로 보고 기술적 분석상의 관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체크하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의 진입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구간에서는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체크했던 하락 피보나치입니다. 하락 피보나치에서 105.480과 23년도 주봉 차트 기준 중요값 2번인 105.910 여기에 강한 저항 여부, 그리고 107 구간에 있는 106, 107 구간에 있는 월봉 차트 지지 장값이 있어요. 여기로의 확인 정도가 벌어지려고 하면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일단 전개되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일봉 차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면 일단 105, 106, 107은 열어두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값이 105.480 그리고 105.910이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어서 자,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 이거 좀 관찰해야 됩니다. 일단 갭 상승을 했으니까 이후에 갭 하락을 다시 갭을 메우는 움직임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실시간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은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제가 외부 일정이 잡혀 있어서 오늘은 저녁 6시 실시간 시황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실시간적인 내용이나 변화된 내용들은 저희 커뮤니티 텔레그램과 그리고 대화방 카카오 대화방에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오늘 저녁 방송은 실시간 저녁 방송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달러 인덱스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월봉과 주봉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봉 차트를 봐야 되겠죠. 자, 일봉 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우리 또 8월달 값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 구간을 어제 돌파하지를 못했어요. 어제 저녁에 돌파하지 못하고 52평 위로 올라왔다가 52평 아래로 지금 내려오면서 52평을 타고 지금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좋지는 않는데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지 내일 아침에 이 부분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추세가 꺾이려면 음봉이 두 개가 나오고 만약에 이 추세를 다시 꺾으려면 이런 류의 움직임이 전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봉이 두 개가 확정이 되면 세 번째도 이렇게 음봉으로 나왔다가 이걸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나오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움직임에서는 음봉이 전개되는지 조정으로 박스권 내에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지 시간 차트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일봉 차트 기준으로는 52평과 9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면서 봅니다. 그 값이 23년도 8월에 중요값 1번 26,746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 이어지는 걸로 봐요. 이 과정이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려면 재차 올라와서 또 밟고 가는 이런 움직임이 전개돼야 되겠죠. 일단은 자, 여기에 구간은 만들어졌다. 구간은 만들어졌으니까 지지 테스트만 마무리되면 재차 반등세가 나오는지를 여부를 봅니다. 현재는 일봉 차트 52평의 값이 오늘 기준으로는 26,933달러입니다. 26,933달러. 그러면 27,00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시간 차트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듯 하고요. 거기가 깨지면 일봉 차트 9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염두에 둡니다. 단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으로 봅니다. 일단 상승하면서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 평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움직임은 일단 202평이 여전히 위로 보고 있는 상태고 이 움직임이 아래로 꺾이기 전에 캔들이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봐야 되죠. 아직은 자, 여기 구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 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전히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알트코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뭐 하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마음을 놓으면은 이 출렁이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데미지를 상당히 크게 받아요. 항상 리스크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염두에 두시고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고요. 오늘은 단기평 26,000 아까 993달러였죠. 여기가 930달러네요. 930달러 구간이네요. 26,930달러 구간의 지지 그리고 구입평이 26,730달러네. 26,730달러. 자, 여기서의 지지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보자. 이게 오늘의 관점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양봉으로 전환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오늘 내일 아침에 일봉이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는 게 오늘의 비트코인 움직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도미넌스 부분으로 넘어가면 도미넌스는 어제 움직임에서도 도미넌스가 상승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일단 단기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런 음봉이 나오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단기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예상하고 봅니다. 여기서 강한 추세 상승으로 가려고 하면 모든 캔들에서 차트 패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움직임이 나와야지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한 단기 모멘텀을 얻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임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단기 평선 5위평과 9위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는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락 쪽으로 보진 않지만은 일단은 여기에서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없이 갔다는 측면 때문에 사실은 항상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부분에서는 여기서 결국 그렇게 되려면 일단 음봉이 두 개가 확정이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두 개가 나와야지. 반대되는 캔들이 두 개가 나오면 지금의 움직임이 한 템포 쉬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음봉이 하나니까 이 음봉은
단기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고요. 자,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 USDT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움직임이 일단 하락세를 멈추고 일단 박스권 행보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알트코인들 일반 알트코인들에서는 일단 상승세 앞에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전개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트코인에서 강한 추세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도 본다. BNB는 일단 또 내려오다가 하는데 일단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BNB와 이더의 모습이 또 재차 급락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좋지는 않다. 좋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와 관련돼 있는 이더와 BNB 관련돼 있는 토큰의 움직임, 그 안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토큰의 움직임, 레이어 2의 움직임보다는 별도의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 뭐 그런 이슈들에 따라 움직이는 알트 코인들의 움직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모습 같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비트와 BNB의 움직임이 좀 더 극적으로 나와야지만, 사실은 극적으로 나와야지만 이들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토큰과 레이어 2의 종목들에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돈이 그쪽 네트워크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도미넌스 움직임을 좀 더 살피자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금리 발표 이후에 아직 비트코인에서는 명확한 방향성이 아직 전개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 인덱스에서는 지금 약 반등이 전개되고 있어서 좀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유가에서는 조정의 모습 구간으로 들어갈 개연성이 조금 더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여전히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상치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판단이 이번 주의 흐름에 좀 나타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서 지금 시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암호화폐 시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